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린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스턴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중심성을 꼽고 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아주 재치 있게 보여주는 실험 하나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행되었다. 이 실험은 대학생 2명을 한 조로 짝지어 한 명에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어떤 노래를 연주하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연주한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게 하는 실험이었다. 연주가 끝나면 청중격인 참여자는 연주자가 연주한 노래 제목을 추측해서 적고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한 노래 제목을 청중인 상대방이 알아맞힐 확률을 추측해서 적게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곡을 반복해서 테스트했다. 연주자의 기대치와 청중의 정확도는 얼마나 맞아떨어질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주자들은 청중이 자신의 손가락 연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알아맞힐 확률이 최소한 50%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청중이 제목을 맞힌 비율은 겨우 2.5%뿐 실제로 청중이 알아들은 비율은 25%도 아닌 2.5%에 불과했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닌가? 연주자의 손가락 연주가 잘못된 것일까?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박자, 멜로디, 감정 어느 것 하나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연주였을지 모르지만 청중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 어떤 멜로디나 연주의 감흥도 느낄 수 없다. 그런데도 연주자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경험했던 그 환상적인 연주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메모,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오직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자명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지극히 애매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사불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무감각과 무능력, 배려 없음을 탓한다.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며 상대방을 추궁하지만 실상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인철, 프레임 중에서 제가 주기적으로 우울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LG에 불났어요. 할머니랑 이제 LG U 플러스 고객센터 직원과의 대화가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행복을 드리는 LG U 플러스 상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이게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에이지가 불렀다고?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보세요? 우석이냐? LG가 불났다고? 난 재밌더라고. 나는 이상하게 재밌더라고. 깨달은 점, 저는 성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이야기 고분고분 듣고 막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까불기도 엄청 까불고 그러다가 막 터지기도 엄청 많이 터지고 몸싸움은 잘 못하는데 주둥이가 살아서 막 주둥이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더 얻어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근거 없이 자존심 안 세서 입을 이렇게 얄밉 친한 친구랑 이제 고등학교 하굣길인데 헌혈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이제 헌혈을 했었나? 제가 내려가면서 야 헌혈하면 피 뺀 만큼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니까 몸에 건강하다는데? 이게 몸에 건강하대. 친구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헌혈하면 몸에 안 좋다 했다. 여기서부터? 아니 저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새 피가 만들어지니까 몸에 더 좋아지지 않냐. 근데 얘는 엄마가 피를 빼는 게 안 좋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계속 말다툼하다가 서로 삐져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이렇게 헤어진 거죠. 인사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등굣길에 이제 또 등굣길에는 같이 가요. 제가 이제 그 친구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시간 되면 나와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둘이 같이 걸어요. 도라이 같은, 둘 다 도라이죠. 자존심 세고. 둘이 이렇게 그냥 걷는데 아무 말 안 한다고 또 학교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도 같이 얘기 안 하죠. 하굣길에 또 둘이 만나서 같이 내려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누가 한마디 뭐 얘기하면 또 다시 아무렇지 않게 또 지내고 결국 자존심, 고집 부리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렸다. 이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감정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그 감정이 이제 상대방한테 인격적으로 모독이 되거나 상대방을 또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상대방도 자존심 상해서 이 대화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기분이. 그래서 서로 감정이 쉽게 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 여러분들 말하는 것처럼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머릿속에는 인지하지만 마음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게 쉬우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움이 없었게요. 얼마나 그게 쉬우면 세상이 모두 다 편했게요. 인터넷이나 이런데 아주 주구장창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제가 또 어떤 상황에 놓여지면 또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욱할 수도 있고 또 싸우고, 하지만 또 빠르게 후회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 저도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요. 화가 나니까. 그래서 화를 내요. 따박따박 화를 내겠죠. 그러고 나서는 후회를 하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요새는 제가 가서 사과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사과를 하지 않고 그 말싸움을 제가 이기든 말든, 제가 원하는 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렇게 했던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가서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뭐 그분이 사과를 받던 안 받건 가서 이제 사과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제가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본성이 성격이 안 좋아서 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답을 찾은 거는 욱해도 빨리 사과하자. 저는 스스로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점은, 내가 당연해도 상대방은 생소할 수 있다. 내가 맞다 해도 상대방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말 안 통한다고 짜증내고 무시하기 전에 상대가 이야기한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상대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되게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 설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막 흥분한 상황들 보면은 제가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면은 그게 아닐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좀 민망하죠. 그러면 바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한 줄 요약. LG에 불이 나지 않았다. 끝. 바이바이.